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사남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SVB라는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산 유동화, 한마디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연쇄적인 은행의 부도 위험, 신용경색의 위험, 경기 침체 위험이 도달했다고 판단되면서 채권 금리는 떨어뜨리면서 반대로 페드와치 기준으로 연준의 25bp 확률을 올라가고 나스닥과 미국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는 재미난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도대체 이 SVB라는 게 무엇이길래 고작 이런 중형은행 14빌리언 달러에서 6빌리언 달러로 바뀐 고작 6조 원짜리, 어떻게 보면 뱅크 아메리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의 하락과 은행주 전체의 61빌리언 달러 어치의 하락을 갖고 왔는지 여러분들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론만 얘기해서, 일단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회사가, 자, 일단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들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한마디로 투자를 해주는 은행인데요. 자, 이 은행이 원래는 14빌리언 달러짜리 아주 중견은행의 아주 탄탄한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최근에 물론 돈의 수혈에 대해서 좀 걱정거리가 좀 있기는 했어요. 최근에 뭐 예금 관련해서 마진율도 오르는 바람에, 다른 은행들이 올리는 바람에 현금 조달하기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신용 관련한 돈 갚는 거에 대해서 연체도 늘어나면서 요즘 현금성 자산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채권을 가지고 MBS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약 1.8빌리언 달러 어치의 2조 원 어치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14빌리언 달러짜리의 은행이 2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1.75빌리언 달러짜리 유상증자를 발표를 합니다. 자, 이 7.75빌리언 달러짜리 유상증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14빌리언 달러짜리가 6빌리언 달러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자, 일단 이게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은행이 폭락할 정도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이 14빌리언 달러짜리 은행이라는 게 절대로 큰 은행은 아닙니다. 중형 사이즈의 은행이고, 파월 아저씨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저께 청문회 기준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기를 대형은행들은 충분한 돈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은행들은 영래포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잘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형은행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오피스용 부동산에 리스크가 노출이 돼 있다, 혹은 채권이나 회사채 금리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뉴스를 사실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자마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SVB 은행의 유상증자 발표를, 심지어 딱 채권 문제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다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자, 원래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시장에 10이란 돈이 있으면 10으로만 은행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 A에 어떤 인물 1이 와서 10이란 돈을 넣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준이죠. 연준이 와서 10이란 돈을 은행 A에 넣어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은행 A는 그 10이란 돈을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인물 2한테 돈을 9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10이란 돈이 있으니까 나는 9를 빌려줄 수 있지 하고 빌려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9라는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돈을 뿌리고 그 시장에 있는 돈은 다시 또 은행 B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그 은행 B에 결국 9라는 돈이 다시 모였고, 은행 B는 9라는 돈이 있으니까 또 돈 8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10이란 돈을 넣어주면 은행 A는 9라는 돈을 은행 B에게 넣어주고, 은행 B는 8이란 돈을 은행 C한테 넣어주는 식으로 인해서 10이란 돈만 가지고도 5배, 6배로 시장이 불려서 쓸 수 있는 게 이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 은행들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은행 A, B, 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은행 B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은행 B가 돈을 못 받아서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파산을 해버리면 은행 A는 나 돈 어디 갔어? 내 돈이 사라져버린 거야. 왜냐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레버리지에 포함되어 있던 돈이다 보니까 결국 은행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연쇄 신용 경색의 위험이다. 지금 심지어 다들 아시겠지만 실버게이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뭐 단단한 은행이라고 했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실버게이트 은행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아주 담담하게 뭐 돈도 잘 빌려줬는데 하필이면 뽀글이 머리가 하필이면 뭔가 아주 햇짓을 해가지고 코인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돈 맡겨놓은 거 한마디로 그 회사 뭐죠? 뽀글이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최근에 뭐 코인 거래소들도 망하기도 하고 오늘만 해도 후오비 코인 떨어지면서 후오비 거래소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여러 거래소나 루나코인이나 그런 사태로 인해서 실버게이트가 정말 못할 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랑 포함해서 결국 코인 쪽에서 들어오는 돈도 막히고 심지어 SVB라는 은행이 결국 투자한 쪽은 벤처 스타트업인데 벤처 스타트업에서 돈이 안 들어오나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SVB라는 은행도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는데 그걸 메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그러다 보니까 연쇄 신용 경색의 위험이 오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 꽤 여러 증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반대되는 증거도 존재하겠지만 하나씩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며칠 전에 언급해드리긴 했는데 예대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돈을 입금을 하면 저축을 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거기서 우리 은행이 내줘야 되는 금리 A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회사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B라는 게 있어요. 결국 간단하게 은행이 도는 방법은 B에서 A를 빼서 결국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이자 B에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이자 A를 뺀 금액을 결국 은행이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근데 예대마진을 최대치로 늘려야 결국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여태까지 코로나나 높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행들이 지켜왔던 예금 금리를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렸다는 뉴스가 블룸버그에 며칠 전에 심지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은행들이 의외로 현금성 자산들이 부족한 사태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은행들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영래포에 들어간 금액이 많은 대형 은행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의 은행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연쇄적으로 조금 정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듯 오늘자 만약에 주식들을 보시면 대형 은행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은행들이 더 크게 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죠. 이번에 SEC의 2022년 연내 수익 보고서를 제출을 딜레이하기도 했고요. 해리스 펀드에서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세 번째는 저축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낮은 편이고 신용 사용률 증가,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감소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실버게이트가 파산을 했습니다. 코인의 흐름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대 마진이 일단 줄어든다는 걸 감수하고 은행이 지켜둔 예금 금리를 올렸다. 자,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뜬 뉴스인데요. 미국 은행들이 처음으로 1948년 이후로 처음으로 예금이 하락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연준에서 빌릴 수도 없어요. 왜? 연준의 금리가 높으니까 연준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저축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저희가 예금에 대한 금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대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저희들의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현금의 공급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안 됩니다라는 걸 깨달은 은행들이 지금 이런 예금 마진,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 자금 조달의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죠.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성장과 이익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가 다들 아시겠지만 기록적인 손실을 보고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SEC에 보고를 했는데 SEC에서 야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마감 기한을 넘겨서 추가적인 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축 금액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당장 코로나 이전 2020년 이전보다도 저축량이 줄어 있고 심지어 2020년 이후 기준으로 세이빙을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가 이번 쿼터에 살짝 상승하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말 뜻은 뭐냐? 지금 저축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상태다. 아까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예금이 1948년 이후로 거의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용 사용률을 봤을 때 신용 사용률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얼마만큼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맥스를 쓰고 있는가. 한마디로 내가 카드 한도액이면 2만 불이면 그중에서 얼마만큼의 신용을 끌어다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2021년 긴축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쓰는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체율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다만 결국에는 은행에서 지금 당장 현금을 구해오는 데는 사람들이 돈을 갚아줘야지.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아줘야지 거기서 돈을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런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저번 쿼터 혹은 저저번 쿼터까지만 하더라도 진행됐던 걸 아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좋아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을 텐데 자, 이게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1년 사이에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 이거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바이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 바이백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원래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부분이었고 저번 쿼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바로 회사들이 현금성 자산들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식을 사들이는 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버게이트라는 대형 은행이 파산한 게 말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오버해서 투자하다가 나간 거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은행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 원래는 뭐라고 하죠? 원래는 돈을 제대로 된 데 빌려주고 채권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돈을 빌려주는 게 결국 원래 이 얘네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의 하락 혹은 갑작스러운 자기가 돈을 빌려줬던 거래소의 파산 여러 가지 이런 혹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의 하락 이런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제가 말했던 위클링 어떤 연결고리 돈의 흐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결국 무너진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연쇄적으로 나올 신용경색의 위험 및 징후가 나타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태를 되돌아봤을 때 가능한 부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는 부분이 결론이 났고 그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은행주들이 휘청이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위기의 안정성이 일어나면요. 2008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이 사람들한테 싹 트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때도 가장 크게 무너졌던 부분들은 은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25bp 확률이 높아졌고 심지어 내일 있을 데이터가 너무 낮아도 안 좋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감안을 하시고 이제 내일 데이터를 보셔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꼭 채팅창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
저는 아직 이 모든 사태가 사실 경기 침체 혹은 금융 위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확률은 아직은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절대 안 올 일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해 드렸던 5가지 증거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만 대형은행들이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은행들의 많은 돈들은, 많은 현금들은 영래포에 들어가 있는 게 결론이 사실 낮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형 은행들이 무너져야 연쇄 신용경색 혹은 연쇄청산의 위험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 도달하기는, 판단하기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나올 기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만 주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